영광이 오늘까지 기도해 (1946년으로) 그걸 해가지고 가야 총림을 만들어가지고 이 허봉도 스님이 송강사 계시다가 합천 해인사에 이제 가야 총림 방장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갔었는데 그때 그래 있다 6.25가 났잖아요. 8월달 막 이럴 때는 한참 해인사를 이런 데 다 접수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스님들을 막 와가지고 전부 인민위원회 막 이런 걸 조직해. 그러니까 효봉스님부터 인민위원장을 맡으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 이제 그걸 다른 스님을 그걸 하고 안 한다고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9.28 수복을 했잖아. 네. 따져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그지? 네. 그럼 그 위에 그것은 잘라도 밑에 지방에 있는 남은 인민군들이라든지 빨치산 지방 빨치산들이 엄청 활약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 스님들을 많이 잡아가기도 하고 막 별별 그걸 밤에서는 약탈을 하고 낮에서는 숨어 있다가 밤 되면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휴전할 때까지 거의 계속됐다 봐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효봉 그 있는 스님들도 많이 잡혀갔어. 우리 보성 스님도 잡혀가다 나중에 어찌 피해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주로 해서 이제 갈라 바로 가야산보다도 합천은 야로로 내려오는 것보다도 그 일단 가야산을 넘어가면 그쪽이 보성 스님 속가집이야. 그래가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 네. 부산으로 전부 밀려오다 보니까 이제 금정사에 그때 석주 스님이 주지를 하고 계시던가 봐. 강석주 스님이. 그래 그 금정사에 보니까 스님들이 엄청 그쪽으로 다 몰려. 그래서 거기 이제 효봉 스님을 거기 모셔놓고 겨울에 이제 구산 스님이 가야산에 계실 때도 자기가 대중들 외올라 하면서 전부 양심 갖다 화주를 하다가 막 대하고 그리 하다가 당신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법왕대라고 그 위에다가 가야산 중턱에다가 그걸 지었어. 자그만 촉을 짓고 그랬는데 거인데 보니까 피난 온 전국의 스님들이 많이 득식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저자거리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모셔놓고 이제 구산 스님은 겨울에 나는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좀 혼자 더 열심히 그걸 하고 싶다고 그래 온 것이 바로 이제 응석사로 오셨어. 그때 응석사가 지금 이런 건 아주 대차리고 그때 아주 지은 지가 하면 1910년대나 되었을란가 몰라. 20년대, 10몇 년대 그때.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금호 스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던 스님들이 해인사 가야총리 계시던 효봉 스님은 금정사로 가시고 봉암사에서 공부하고 있던 청담 스님은 저기 그 문수함으로 가시고 고성에 또 그 성철 스님은 곰절 그 어디지 저 웅천에 있는 그 성주사로 그거 가시고 그러니까 금호 스님은
저 어디 우쪽에 계시다가 망월사 계시다가 내려온 것이 여기 이제 여기 계시게 된 거야. 그 이런 몇 명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조실 스님이었으니까. 그래 여기 이제 와서 지내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구산 스님도 이리 오셔가지고 그때 여기 계시면서 이제 대중들은 한쪽에 여기서 몇 명 살고 살아봐야 한 10명 미만이야. 대여섯 명 살으시고 구산 스님은 겨울 건너 토굴에 그걸 해놓고 지냈더라. 그래서 내가 아까 저 묘터 있는 그리 가보자는 거라. 아까 절터에서 거긴가 싶어 했는데 너무 멀어. 그래갖고 그 계시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 그 난리통에 그 인민군들이 진주를 확 쓸고 고성으로 해가지고 저 마산 창원 저쪽에 진해 그것만까지 가가지고 엄청 큰 싸움이 벌어졌거든. 그런데 낙동강 전선에서 막 싸움을 했잖아. 하다가 이미 그 9.28 그걸 하고 나니까 인천 상륙작전 내려가니까 이게 뒤에 보급 차단하고 그러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 주변에는 막 잠비들이 공비들이 흩어져 갖고 막 있고 지방발전사들도 동조했던 것들도 아주 소란할 때가 아니야. 그때 난리통이지. 그런 가운데서도 정진하려고 했던 그 정신이 아주 그 때문에 여기 이기 더 뜻이 있는 거야. 그때 그 난리통에도 여기 와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은 거지. 그래 부산 스님이 열심히 그 겨울 한철을 지내면서 지내고 나서 이제 당신이야 거기서 느낀 바가 있어가 그 개송을 지었어. 그 난리통에 그 어려운 때 임진왜란 같은데 그럴 때 스님들이 공부하고 했듯이 그 6.25 전쟁통에 그렇게 열심히 정진했던 거예요. 이게 응석사에서 그런 것이. 응석사 아까 그 터인가 같은 내가 정확한 그 구산 스님이 작은 토구를 갖고 여기서 공부했다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 대중들이 며칠 살았는데 그때 누가 살았냐 하면은 일타 스님도 여기 살고 우리 일각스님도 여기 살았어. 아, 좋은데 그시구나. 그 성수스님도 살았던가. 성수스님도 그때 그 서부잣집 그 어르신한테다가 왜 우리들이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얼른 공부해서 큰 돌을 깨치고 나라 구하라고 지금 하는 거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구산스님은 저기 따로 살았어. 그런데 아마도 가까운 데 왜 그러냐면 내가 77년 겨울에 그 인월정사에서 구산스님 모시고 네. 인월정사에서 그 내가 시봉을 하면서 조계산 상봉에 네. 거기 살았잖아요. 우리 노장님은 수도암에 그 정각 토굴에 계실 때도 아주 높은 데라 8분 능선이라 9분 능선이야. 거기도 가야산 법왕대도 9분 능선이나 될 거야. 그리고 백운산 같은데. 우리 같은 상백원 하면 그것도 9분 능선쯤 안 되냐? 그런 데를 좋아하셨어. 인월정사 조계산이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인월정사 그것도 그 9분 능선이거든. 8분 능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한적체 그 아라냐에다 그렇게 이제 집을 짓고 살으셨는데 그때는 전부 전쟁터니까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대중들이 있는 가운데 겨울 건너 어디다 토굴을 했으니까 아까 묘터 자리 그 박씨들 그리고 달성 서씨들 그 묘터 거기가 될 것 같아. 겨울도 가깝고 대중과 그래갖고 그 당신이 그 살면서 그냥 대중하고 여럿이 살면은 시간 지켜야 되고 공양 시간, 예불 시간 막 그랬는데 당신은 거기서 혼자 끓여 먹으면서 그냥 실컷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앉고 서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한번 앉으면 주구장창 앉아서 그냥 잠시 화장실 가는 때나 잠시 나갔다 오고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철 지내시고 이제 그런 걸 하신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주변을 자기 나무 할 거는 해다가 불 떼가면서 밥 안치 먹어가면서 마당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그리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톡을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 아니다 이거요. 그럼 그 인월정사에서 시봉 모실 때 뭐 여기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 그 하시던가요? 말씀을 하더라고. 네. 그래 당신이 그때 구모 스님이 여기 이제 계실 때 저 당신 그 산한데 와갖고 저 개울가 그 오셔가지고 아따 구산 스님은 톡을 살 자격이 있어. 아. 톡을 하나를 가지려면 지키려면은 본사 하나는 지킬 만한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거 하도 말하고 그 톡을 하나 지키려면 그 주지 역할을 해야지, 부전 역할을 해야지, 고향 주것을 해야지, 지객 어떤 때는 뭐 지객 역할을 해야지, 부목도 해야 되지. 그럴 때도 칼도 도마도 국자도 있어야 되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있을 거 다 있어야 돼. 숫자가 잘 보이지. 그런데 그것을 대충 보면 흐트러지게 하기 쉬운데 부산 스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일생활이 아주 정돈이 잘 되셨던가 봐. 그래가지고 구산 수자는 톡을 살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통 보면 스님들이 톡을 사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해갖고 먹고 치우고 막 이런 극인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나보다 너도 톡을 살만하다 그랬대. 그 말씀 그리 생각이 나. 그렇게 그때 겨울 건너에 얼마 멀지 않다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둘러봐도 아까 그 자리쯤도 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네요. 전쟁통에도 한쪽에는 지리산 공비토벌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때 아니요. 1953년에 끝났는데 그때 50년 겨울이야 이게. 가해산에서 가을에 나오셔가지고 겨울에 초겨울에 나오셔가지고 그 금정사에다 모셔다 놓고 당신은 여기 와서 이제 날리고 뭐고 막 이 장부 공부해야 되다 싶어 여기서 이제 정진하셔가지고 그래갖고 대직 색상이 본래 공이나 대직 색상이 본래 공하지만은 본래 공하니 이수지공 저 내가 손으로 저 허공을 가르친들 기유정과 어찌 거기에 정이 있겠느냐. 고목이 이방 그 마른 나무가 바위에 서 있으니 무한서라 추위고 더위고 거기에는 분별이 없어진다 이거요. 고요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출래하발 봄에 오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추성시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고 그렇게 적어 보내니까 효봉스님이 아주 기뻐가지고 제득 일주매하여 내가 한 그루 매화를 심었더니 고봉에 이 개화라 화이개라 옛 바람에 꽃이 이미 피었구나. 여견 성실하니 너는 응당 열매를 맺어서 화나 종자래로구나. 나에게 종자를 가져왔구나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는 늦게 끼가 돼가지고 효봉스님이 늦게 상자를 뒀는데 그래도 자기도 그 석두스님으로부터 받았던 전법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남스님한테 받은 전법계도 있고 만공스님한테도 전법계를 받고 그런데 자기를 이을 후가 없잖아. 그런데 상자가 그런 그 송을 지어 와서 밭이 보니까 얼마나 환희심이 났겠어. 그래야 당신이 그래갖고 불부함에다 직접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응석사에서 정제를 하신 그 열매를. 그러니까 이 작은 절이 지편산이 보면 이 구글 지도를 놓고 봐도 그래 막 이 갈라졌어요. 산이 높지도 않은 이 토산인데도 조금 뺐다고는 돌이지만은 그래서 뭐 저쪽은 서쪽은 산청, 남쪽으로는 진주, 북쪽으로는 합천, 동쪽으로는 의령 이 가운데 있는 산이라. 이 주변을 보면 그래서 아까 우쪽에 조금 가면 대병 뭐 삼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해 그쪽으로 있어지고 우쪽으로 가면 그 무학스님 고향 그 합천이잖아.
그리고 이 집현전 이 주변을 하고 삼가 이쪽에는 남명조식 선생, 또 의령 쪽에 그 홍위 장군, 곽재우 이런 분들, 진주에 그때 그 의병을 그 이렇게 의병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학자들이, 유학자들도 많이 이 산줄기 주변에 많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 산도 지편산이라 했지 않았을까 싶어. 그 가운데 한 맥이 이렇게 내려온 그 끄트머리에 여기다 응석사가, 절이 이제 그때는 크지는 않아도 산세가 봐서 여기다 이제 지역 분들이 원차를 지어갖고 옛날 신라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제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건 전쟁통에 구산 선문이 일어나고 한 것도 저 남할 여초잖아. 온 혼란기야. 그때 구산 선문에 그 조사들이 막 나오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나오고, 또 고려 말에도 보면 태고 스님이라든지 대군경안이라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나올 때 보면 전부 약간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복잡할 그럴 때라. 조선 말에 그래도 경어 스님, 망공 스님, 막 해월 스님, 막 용성 스님 그런 분들이 나올 때도 어려운 때 그 공부가 되고 막 그런 가운데 정신이 빛나지, 호의호식하던 그런 시절 태평성대에는 도인도 잘 안 나와요. 도인이 조용히 숨어서 이제 잠복했겠지. 이제 난세를 만나면 빛을 날라가.